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토탈핵 아니 틀렸네요. 탈탈핵 선언 토탈핵 경문 제 6편을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공학이 아니다, 정치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그다음에 그 졸업한 직후 사회생활 할 때 김지하 시인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생명론을 이야기하면서 김지하의 생명, 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밥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밥이 곧 생명입니다. 밥이란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곧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중국 고전에는 식위천, 식이라고 하는 건 먹을 식자인데 먹는 게 하늘이다. 에너지가 없으면은 못 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그게 곧 하늘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원자력을 식위천 또는 밥, 생명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거꾸로 생명을 위협하고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서 반응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밥도 과식을 하거나 특정한 걸 많이 먹으면 몸에 탈이 생기는 것처럼 원자력도 잘못 사용하면은 문제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건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그거가 없으면은 이렇게 많은 70억 인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공학이 아니다, 정치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원자력인들이 접근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만 원자력 문제를 바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제로 잡은 거는 대만의 현재 재선한 총통 차이잉원의 뒤끝, 그리고 문재인의 뒤끝입니다. 정치인의 뒤끝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 2017년 8월 15일 날 오후 한 4시 15분쯤에 대만에서 대정전이 일어났어요. 대만에는 그때 가동될 수 있는 원전이 3개였는데 3개의 원전을 다 돌리고 있었습니다. 돌리고 싶지 않았는데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일, 한 열흘 동안 계속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비 전력이 바닥나 있는 상태죠. 거의 뭐 3%대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면은 긴급하게 돌릴 수 있는 발전소가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나 내지는 뭐 하나도 없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그게 왜 그런 사고가 생겼는가 하면 대만의 대담, 큰 못이라는 뜻인데 다탄이라고 발음하나요? 거기에 LNG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6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6개 발전소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이 대담 화력이 대만 전체 전기의 10%를 담당하는데 10%짜리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이유는 인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스를 공급해주는 대만 중유, 대만 피트로리엄, 뭐 우리엠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런 회사겠죠. 그 직원이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갑자기 다 멈췄습니다. 이 너무 긴장된 상태가 오래 가면요, 사람들이 실수로 하지 않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블랙아웃이 되죠. 블랙아웃 되면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다 다운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강제로 막 순환 정전을 시켜서 전기를 못 쓰게 하면서 하는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의 경제부장, 우리는 이게 뭐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가요? 리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이잉원 정부 장관 중에서 최초로 사임을 했습니다. 큰 사건이었죠. 자, 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6년 1월달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는데요. 이때 이분이 내세웠던 구호가 2025년 비핵 가원입니다. 가원은 직가자인데 원은 동물원 할 때 원자. 그러니까 핵이 없는 가원이 아마 우리 집 같은 국가란 뜻일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비핵 국가를 만들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차이잉원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속해 있는 민진당은요, 애초부터 비핵 반핵이었어요. 1986년 창당할 때부터 그랬는데, 이유는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환태평양 한태평양 화산 지구대인가요? 거기 있어서 지진이 참 많습니다. 일본에도 많고요. 근데 일본에는 세계에서 3번째죠. 프랑스와 거의 비슷한 3위로서 원전이 많죠.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대만의 민진당은 굉장히 반핵을 주장했어요. 86년 창단할 때부터. 그래서 이 차이잉원 씨는요, 속한 건 민진당은 8년 동안 마이잉주인가요? 그 국민당 총통이 나오는 8년 동안 야당을 하면서 계속 반핵 시위를 했는데 그때 내걸었던 게 아시인 나는 사람이다. 아반핵 나는 핵발전소에 반대한다. 아시인 아반핵. 그다음에 용의 발전. 사랑으로서 발전한다.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수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한다. 남녀 간의 사랑이 뜨거우면 전기가 빵빵 생겨서 그런 전기로 하자는 건가요? 뭐 그런 구호를 내서 꼭 8년 동안 떠들다가 2016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추진하다가 1년쯤 지난 상태에서 계속 탈핵 정책을 추진했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 차이잉원을 굉장히 카피했기 때문입니다. 1년 지난 1월 11일 날 대만의 전기사업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2025년에 모든 원전을 제로화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법이 2017년 1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왜 2025년을 잡았냐 그랬더니 2025년은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한 마한산 2호기, 대만 처지에서는 가장 신형입니다. 마한산 2호기가 계속 운전에 들어가서 설계 수명이 4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걸 끝으로 더 이상 그 이전에는 다른 원전은 다 세우니까 끝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민진당은 뭐라는가 하면 LNG 가스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가스 발전은 뭐 위험이 없다는 건데 위험이 없긴요. 가스가 터지면 더 위험하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3개가 원전이 그때 돌아가고 있었는데 2개를 세웁니다. 마한산 2호기도 세워버립니다. 마한산 1호기만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대만이 원래 덥잖아요. 여름이 빨리 오잖아요. 참 더워지니까 전기 부족해지니까 6월 9일 날 우리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게 대만에는 원자능위원회인데 국성 1호기 가동을 승인합니다. 전기가 워낙 없으니까. 정부가 그렇게 못 돌리게 해도 방법이 없죠. 전기가 없으면 국민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2개 호기가 돌아가는데 또 불과 3일 후에는 마한산 2호기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3개 호기를 다 돌립니다. 비핵을 외친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뒤인 8월 15일 날 다담 LNG 가스 발전소가 멈춤으로 해서 블랙아웃을 맞았습니다. 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잉원 정부의 큰 불행이었는데 이 대만의 이 민진당 정권이 참 흥미로운 게 왜 이렇게 반핵 주장하면 표가 온다고 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만이 그 전에 1999년에 용년자 문문자 룽먼 원전 1호기 룽먼 원전을 새로 짓는 공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민진당이 계속 반대하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천수입엔 진수편 씨가 총통이 당선됐죠. 그래갖고 이걸로 세워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법적으로 통과된 게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자기는 이제 결국 8년간 하고 나서 물러났죠. 그 다음에 마이잉주 정부가 들어섰는데 계속 야당이 된 다음에 룽먼 원전 하지 마라 반핵단체 떠들고 하는 상태인데 2011년에 후쿠시마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니까 결국은 마영구 총통도 견디지 못하고 2014년에 무려 97.8%의 공사가 진행된 막 2.3%밖에 남지 않은 룽먼 원전 공사를 스톱시킵니다.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2016년에 차이잉원이 당선돼가지고 당연히 룽먼 원전 공사 재개는 하지 않고 있던 원전도 세우는 법안을 만들고 또 세웠는데 2017년에 갑자기 더워진 게 아니라 더워지다 보니까 원전 3개를 다 돌린 상태에서 LNG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블랙아웃을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변했습니다. 확 변해갖고 국민들은요 어떻게 보면 참 줏대가 없어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냥 그때 이익 따라가는 게 같아요. 국민들이 참 자기 주권을 행사자로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백성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겪고 나니까 이제 원전 필요하다고 여론이 막 일어나서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국민청원 청와대에 하고 있죠. 그 결과 18년 11월 달에 국민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원자력 제로라는 조항은 반대한다가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 대만이 이 전기사업자법을 개정해서 그 조항을 없앱니다. 그런데 이 차이잉원 총통이 뒤끝을 부려요. 그 조항은 없애지만은 그 2025년 되면 마한산 원전은 더 이상 돌리지 않고 기존 원전도 그 전에 다 수명이 끝나면 세우고 새로 짓지 않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원전 제로화 정책은 법에서 사라졌지만은 제로화 정책을 끌고 나간 거죠. 그래서 차이잉원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참 정치가 재밌어요. 2019년도에 홍콩에서 홍콩 민주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중국이 이 일국 양제, 중국이란 테두리 안에 정치 제도가 다른 홍콩도 들어왔고 대만도 마카오도 들어와 있으니까 대만도 들어오는 게 중국의 통일 정책이잖아요. 제국주의적 통일 정책이잖아요. 자기가 중심 국가고 옆에 변방이 있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던 1999년인가 들어갔던 홍콩에서 일국 양제를 비판하는 민주화 시위가 터지면서 홍콩의 대학생들이 격렬하게 다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도 반중국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대만에서는 민진당이 반중국이고 거꾸로 국민당은 우리의 꼭 이 더민주당처럼 친중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대만 정서는 또 반중으로 확 돌아갔고 차이잉원을 올해 1월달 한 선거에서 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운이 참 좋은 사람이죠. 뭐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하잖아요. 복 많은 사람은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정부가 재선을 됐음에도 이제 중임은 하지만 산임은 3년이면 못 하는데 계속해서 원자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국민들이 원자력을 해야 된다. 중국 때문에 너를 뽑아줬지만 그건 아니다 해서 계속 우리 청원을 계속해서 국민투표 하자 해서 그게 요구하는 게 1.8%가 넘어서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8월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차이잉원이 꼼수를 부렸어요. 어떤 꼼수를 부렸는가 하면 18년 11월에 한 국민투표도 그 지방선거나 이런 거랑 같이 합쳐서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일부러 이 원자력 관련한 국민투표는 투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단독으로 내년 8월에 하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에서는 법에 따라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줘야만 통과가 되는데 투표율이 낮으면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꼼수를 부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만의 사정입니다. 대만의 사정인데 대한민국 사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로 팍팍 들어가게 된 상태에서 지금 금방 나온 뉴스는 장관들 봉급 30% 깎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정부에서 30% 장차관을 깎으면은 공무원들도 깎아야죠. 그럼 대기업 다 깎죠. 저도 봉급 깎이겠네요. 봉급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겠지만 이 봉급쟁이들도 이제 어려운 시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때 전기값이라도 싸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전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아마 고집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 재밌는 게 중앙일보 이철호 논설실장이 쓴 기사가 있습니다. 3월 5일자인데 관료사회에 자기가 취재를 해보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한 참모가 문 대통령한테 탈원전의 방향과 속도를 좀 조정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문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외면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최소한의 원전 생태계는 유지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이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원전하고 싶으면 다음에 대통령 돼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이 말 딱 듣는 거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좀 못되게 얘기하신 적 있었죠. 이거 감정입니다. 나 아주 이런 게 싫어. 이런 지도자들이 용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못합니다. 이 큰 대인이라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바꾸면 되지 하고 바꾸면 대인인데 차이잉원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대인은 못 됩니다. 그거는 관상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탈핵운동가도 만나봤고 했지만 그분들 하다가 I'm sorry, I miss 내 틀렸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반핵운동가랑 만나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인정합니다. 뭐 저보고도 옹졸하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탈원전 문제는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프로를 봐주시는 모든 국민들이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정권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주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아마 여당이 참패해도 문정부는 차이잉원 정부처럼 안 바꾸고 버틸 겁니다. 아마 대선에서 확실히 바꿔야만 바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중요한 문제, 식위천, 에너지는 하늘이고 생명이 밥인데, 에너지가 생명인데 이 문제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바꿉니다. 이거는 국민 스스로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전은 정치입니다. 공학적으로는 공학자들이 하는 문제는 안전 문제하고 효율성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다 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험하고 비경제적이라고 몰아붙인 게 반핵하시는 분들, 정치인들이었어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 바꿉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목소리 크다고. 그게 문제거든요. 이거 바꾸시려면 정치로 바꿔야 되는데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정치적인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강창호 한수원 노조에 있다가 잘린 분이 혼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진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수원 사장을 타겟으로, 지금 예를 들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감사원 조사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발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얼마를 끌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정치란 얘기예요. 따라서 투쟁도 정치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야당이 처음에는 탈핵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총선 이슈로 삼았다가 어느 틈인가 버렸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야당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구나. 국가에서 뭐가 중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여야를 모두 바뀌려면 원자력인들하고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원자력은 정치고 밥이고 에너지고, 그래서 내가 쟁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